님, 상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연구회에 이렇게 줌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지난번 발기인 모임 때 이제 우리 연구회가 앞으로 특히 연구 쪽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현황이 어떤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셔서 제가 1차 포럼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김익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민간인이 된 지 이제 한 달 좀 더 넘었는데, 이게 막상 전에는 입만 갖고 직원들이 하는 거 갖고 하다가 직접 좀 하려고 그러니까 좀 만만치 않습니다. 또 복지정책 그러니까 또 제가 다루지 않던 영역도 꽤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나름 만들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노인을 위한 살림 치유 연구하는데, 지난번 동아노인문제연구소에서 연성훈 복지진흥원 본부장이 한번 노인 문제와 살림 치유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현황을 말씀드리고, 요걸 보시고 또 우리 연구에서 연구할 방향들 좀 아이디어 얻으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했고요. 막상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니까 그 슬라이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치산 녹화가 산림복지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발기인 모임 때 차은봉 장관님께서 치산 녹화를 많이 해상해 주셔서 저도 아주 감사했고,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 역사 그러면 한 45, 6억 년, 그 뒤로 식물은 5억 년, 원시 인류가 나온 게 뭐 학자들마다 좀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6, 700만 년 전에 출현을 했다고 그러고요. 현재와 같은 호모사피엔스는 10만 년 전, 이거를 지구 역사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 0.002%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으로 보면은 인류가 참 미미해 보이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구가 이제 탄생한 지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 한 40억 년이 걸렸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인류가 살만한 환경이 되기까지 한 5억 년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연결해 보면은 나름 지구, 식물, 우리 인간이 좀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종 숲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을 하는데 아마 이런 역사를 좀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 내용 출처는 우리 연구의 회원으로 모셨는데 국민대학 김기원 교수님 수과국가를 제가 요약을 한 거고요. 요 화면 사진은 더 인터내셔널 다크 스카이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거는 별빛을 감상하기 좋은 공원을 지정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별이 쏟아지는 거 한번 보신 적이 언제 계신지요? 두 번째, 이제 바이오필리아 가설이 우리 산림 치유의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 되는 건데, 이것은 아까 인류가 지구에 출현한 지 한 6, 700만 년 동안 사바나, 이렇게 초지 잡목림에서 살아서 지금도 우리 유전자에는 생명 사랑하는 본능이 새겨져 있다. 이런 가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이오가 라틴어로 자연 또는 생명이고, 필리아는 우리가 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런 데 나오듯이 사랑이라는 뜻이고 생명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숲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바이오필리아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겁니다. 이게 에릭 프롬이라는 한국에도 유명하신 분인데 최초로 사용하였고, 아마 우리 김익기 소장님 같이 사회학자시더라고, 이분도. 지금 미국의 언론인 중에 리차드 루브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우리는 자연으로 간다는 책을 썼어요. 이거는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내처 프린시플인데 이렇게 해석을 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비타민 N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자연을 많이 접촉을 하지 않으면
자연 결핍 장애를 겪는다 이런 얘기. 이 원칙이 이 사람이 7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첫째가 우리 사회가 첨단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연을 필요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원칙입니다. 유엔 지속가능 발전해법 네트워크에서 매년 행복 순위를 선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2022년도에 146개 나라 중에 59위입니다. 여기 보면 GDP가 26위. 사회적 지원은 이게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좀 요새 좋아지고 있는 아이도 낮고,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게 아주 낮고, 포용성 이런 건 거의 최하위입니다. 건강 기대 수명은 4위고요. 요거를 정리하면 한국 사람들은 오래 살고 나름 잘 살지만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993년도에 한국미래학회에서 그때 대표 회장님이 아마 연세대 최종호 교수님이셨고, 그분이 산과 한국인의 삶이라는 그 책을 펴냈는데, 아마 나남 출판에서 나온 책 중에 그 회장님 말씀으로 아주 대표적인 그런 거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요약하는 거가 고은 시인의 저는 이 시라고 봅니다. 제가 이 시를 좀 슬라이드를 오래전부터 썼는데 조금 머뭇거리긴 했어요. 고은 시인님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그래도 산과 한국인의 삶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시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보면 태어날 때부터 젊은 날에 산을 떠나서도 계속해서 나도 산이었다. 산과 일체 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다시 나는 산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삶은 산에서 나서 산에서 살다가 산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요약을 할 수 있고, 현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산과 연결해서 봐야지 되는 그런 배경이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산 녹화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대별로 보면 조선시대 때만 해도 조선 후기 때는 많이 헐벗었었어요. 그렇지만 나름 숲이 좋은 게 전기 때는 있었고, 그 남은 거마저 일제 때 다 베었고 전쟁 때 타고 60년대에 또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황폐했습니다. 우리가 67년도에 산림청이 개청했고 73년부터 치산녹화 계획을 수행했고 그 이후로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산의 모습이 이랬었고, 이게 영일 대표적인 사방지구인 영일지구 사방 모습이고, 요거는 아마 50년대 성북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고요. 국제사회에서 사실 우리나라 같이 황폐된 산림을 복구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는데, FA에서는 국토녹화에 성공한 특별한 나라다. 이게 레스터 브라운이라고 꽤 유명하신 분인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플랜 B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고, 국제기구 수장들도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건 맥과이어라는 친구는 제가 FAO 있을 때 같이 근무를 했던 친구인데, 부친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그래서 좀 가깝게 지냈어요. 이 친구가 2018년도에 산림보건에 관한 심포지움을 해서 발표했던 자료를 제가 그냥 갖고는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한국의 녹화 경험이 또 우리가 이제 여기 FLRM이라고 이렇게 무슨 시스템이라고 그래 그런 걸 만들었는데 한국이 크게 기여를 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석세스 팩터를 얘기했는데 강한 리더십, 또 국가적 우선순위, 또 부처 간 협력, 또 지역사회 자발적인 참여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는 63%가 산이고, 지난 60년간 산림 자원이 우리가 이제 산림 분야에서는 인목 축적 갖고 헥타당 나무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갖고 산림 상태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55년대 8.68이었었는데 2020년도에 165로 한 20배 증가를 했고, 우리 이제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1992년부터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간 221조고요. 국내 GDP 대비 11.7%, 1인당 428만 원 정도 이렇게 기여를 한다는 그런 평가 결과입니다. 우리 복지 정책 현황은 제가 뭐 정책 개요, 뭐 조직 자원, 또 민간 부문과의 관계, 요새 이제 IT가 나오니까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산림복지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쨌든 그 산림이 푸르러지니까 정책 목표를 쭉 바뀌었습니다. 치산 녹화해서 이제 이거를 자원화하자. 그대로 이제 이때 행정적으로는 녹색 복지국가라는 말을 이렇게 썼었는데 이렇게 쭉 정책 목표가 바뀌어 왔고요. 어쨌든 사회 구조, 경제 성장이 되면서 여가 환경,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또 현대 사회 문제 이런 거가 이제 그 대두가 되면서 이제 휴양에서 치유 이렇게 좀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책 전개 과정을 이제 법률 재개정된 걸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 3, 4, 5, 6차는 그 산림청 산림 기본계획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 축의 최초의 일이라고 그런다면 90년도에 산림 휴양림이 그 산림법의 이제 근거가 마련된 거고요. 이제 요거가 2005년도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림 휴양 치유의 제일 중요한 법이고요. 그 뒤에 치유, 문화자산, 숲길 이런 거가 산림문화휴양법에 그 반영이 되어 있고 2011년도에 이제 산림교육법, 복지 전문가나 이런 거를 반영한 이게 제정이 되어 있고 2015년에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정원, 도시숲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산림복지 쪽의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정책이 전개되기까지는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6년도에 처음 산림 치유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어 있고 그 사다 보면 한국 산림 치유 포럼이 2006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그 여러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기획과제, 과학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치유 연구 사업단이 이제 나름 산림 쪽에서 큰 그 연구 프로젝트여서 여기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요. 현재는 그 농림해양이 같이 스마트 그 헬스 잠깐만 죄송하지만요. 다른 분들은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잡음이 들리니까 음소거를 좀 해주시. 예. 그리고 이제 산림복지 연구 조직으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 휴먼 서비스 연구과가 있고 복지진흥원 산하의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치유효과 자원, 치유음식팀이 있고 우리 교수님들로 산림 휴양복지학회가 있습니다. 그 산림복지 관련 법률에 있는 그 산림복지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산림복지는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산림복지 그러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복지 서비스를 다시 구체적인 그 분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문화, 휴양, 교육, 치유. 요새 여기 산림 레포츠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정의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산림 치유는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지키고 키우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이런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감염병 이런 거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치유가 다시 조금 그 중요해진 거가 이런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산림 치유의 효과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뭐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이런 것도 감소하고 알파파 이렇게 크면 기분이 좋다는 거지 않습니까? 항산화해소 이게 고려대 그 의대랑 연구를 했던 건데 내추럴 킬러 세포, 면역력을 높이는 그 NK 세포가 이렇게 그 크게 증가한다. 이런 거가 이제 치유 효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산림청의 이제 산림복지 정책의 이념이라고 할까요? 방향이랄까? 이거는 뭐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입니다. 이게 일반 그 사회복지의 이런 이념을 좀 원용한 건데요. 출생기 때 숲태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아기 때 유아숲 체험, 청소년기 때 산림교육, 청년기 때 레포츠, 중장년기 휴양, 노년기 때 산림치유, 해년기에 수목장님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그 하는 것이 정책 방향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직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중앙에는 산림청의 복지국이 있고 정책, 휴양 등산, 교육추 정원팀이 있고요. 소속기관으로 뭐 지방산림청 휴양림관리소, 이제 집행을 하는 이제 산림복지진흥원이 이제 주 산림복지를 담당하고 있고 수목원 정원관리과서는 정원, 등산 트레킹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공공기관이 대부분 여기 임업진흥원이라고 있는데 특히 그 임산물 생산 같은 거 담당하고 있어서 좀 관련이 있고요. 지방 정부에도 시도나 시군에 그 녹지 공원 이런 관련 과들이 있습니다. 산림청 조직정원표에서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복지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전국 단위 조직으로 이렇게 있고요. 서울에는 옛날에 푸른 도시국이었었는데 이제 여가가 합쳐서 푸른 도시 여가국이 있고 또 이제 이게 뭐 동부, 중부, 북부 5개 푸른 도시 여가 센터가 있고 전 서울시는 이쪽으로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광역시에 보면은 녹지, 환경 뭐 이렇게 같이 울산 같은 데는 태화강 국가정원이 하면서 녹지 정원국이 됐습니다. 도에는 이제 이렇게 산림 단독국은 아닌데 이렇게 합쳐서 뭐 환경산림국, 환경산림자원국 이런 거가 있고 이제 도에는 이제 이렇게 한두 개 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요거 보면서 치산 녹화 때 도에 산림국이 있었다가 다 없어졌었습니다. 산림 들어가는 그 이름이 강원도 말고는 없었는데 요새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아마 산림 분야가 강화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간 부문 산림복지 조직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적지 않습니다.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림복지 전문업이 등록을 하고요. 여기 보면 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 교육업, 숲길 등산 지도업, 종합 산림복지업 이렇게 있고 이제 전문 인력을 갖춰야 되고 여기는 이제 시설은 이제 사무실만 있으면 되고요. 요쪽에 현행 등록업체 현황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아마 여기 이제 제가 볼 수가 없는데 보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예, 예. 그래서 현재 어쨌든 제가 보기에 1,000개가 넘는 이런 등록업체가 있고 특히 유아숲 교육업 이런 쪽에 많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그런 거고 서울에도 100개가 넘습니다, 사실. 근데 아직 우리가 이제 6년 정도 됐는데 상당히 영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복지 전문가가 산림교육의 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거기에 좀 근거를 두고 숲해설가, 유아숲 지도사, 숲길 등산 지도사, 산림 레포츠 지도사가 이제 최근에 생겼고요.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받고 또 양성기관 평가를 거쳐서 산림복지진흥원에 이제 신청을 하면 자격증이 이제 교부가 되고요.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다른 복지 전문가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좀 있고요. 의료, 보건, 간호, 산림 관련 분야고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한 2만 9천여 명 되고요. 그중에 숲해설가가 좀 역사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많고 유아숲 지도사가 이제 유아숲 체험원이 이제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많이 있고 치유 지도사가 한 2,500여 명 이래 돼 있습니다. 민간 산림복지 조직 중에 이제 우리 산림복지진흥원이 복권기금에서 한 600억 원 정도 녹색자금을 이제 받아다가 쓰고 그중에 일부를 숲체험 교육 사업으로 이제 공모해서 쓰는데 여기 보면 이제
농업회사, 사회적 경제 기업, 이제 비영리법인 이런 분들도 같이 이제 응모 자격에 넣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민간산림복지조직으로도 뭐 사립, 휴양림, 수목원, 정원, 유아숲체험원 이런 쪽에 있고, 상대적으로 좀 큰 조직으로 이제 천리푸 수목원, 우리 고도원 원장님 하신 아침편지문화재단, 요 산림힐링재단은 이제 강원랜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복지 바우처 서비스 이용권을 이렇게, 이용권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데, 이게 제공자로 등록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 중에 이제 사립이 전체의 한 20% 정도 되고요. 아직 국공립이 한 80% 정도 됩니다. 아직도 비율은 그렇고, 요새 보면 어쨌든 수목원 정원이 사립 쪽에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특징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산림복지자원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유형자원, 무형자원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유형자원은 이제 각종 시설들, 이런 거. 우리가 복지진흥원에서 이제 치유시설과 숲체원 이런 거 합니다만은 사실 숲길이나 이런 것도 다 복지자원으로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이 이제 산림 치유를 가능하게 하느냐 이런 연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좀 분류하는 건 좀 틀립니다만은 치유인자로 피톤치드, 음이온, 경관, 바람의 소리, 이제 색깔 이런 거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피톤치드는 이제 어원이 이제 파이토닉의 식물이라는 뜻이고, 사이드는 이제 이게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피톤치드를 발산하는데 이게 사람한테도 좋다. 이제 이래서 이제 치유인자로 하는 거고요. 오늘 저는 여기 무형자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역사문화자산 중에 좋은 것들이 많고요. 요새 숲 인문학 책들도 많고 사실 저는 숲에서 배우는 철학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우리 선비들은 산에 많이 갔거든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조선시대 때는 요새 우리 등산하는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게 이게가 보면은 신선선자인데 사람이 산에 가면 신선선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김기원 교수님이 활동하시는 거기 숲과문화연구회가 한 20년 가까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동안에 쌓아놓은 이런 자산들이 대단하고,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보면은 늘 산책을 즐겼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선시대 때 산이 버시고 의원이다.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복지진흥원에서 매년 휴양복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자원 중에 첫째 이제 복지시설은 이제 산림치유원이 현재 있고, 지도권 산림치유원이 이제 호남 지역에, 2024년 완공 예정이고, 우리 복지진흥원 산하에 숲체원이 8개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3개소 포함해서 산림교육센터고, 물론 이 교육센터이긴 하지만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치유의 숲이 이제 공립이 10개소, 공립 10개소, 사립이 이제 하나고 힐리언스 선마을이 요게 있는데, 이시영 박사님 아시죠? 이시영 박사님이 처음에 와서 하셨던 홍천에 있는 힐리언스 선마을입니다. 이게 저는 이런 데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정체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우리 자연휴양림을 넓게 보면은 산림욕장, 숲속 야영장 이렇게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만은 이게 나누어서도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현재 국공 사립 포함해서 이게 한 170여 개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산림청이 한 정책 중에 제일 잘한 거가 이 자연휴양림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죠. 우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숲길과 산림 레포츠를 주로 하는데 이 숲길이 점점점 저는 부각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 이제
등산은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이제 트레킹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올라가는 건 좀 덜하지만 역사 문화 이런 거를 보면서 약간 평지길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죠. 도시숲을 이제 특히 우리 연구에서 좀 유심히 봤으면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좀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세계 평균 선진국보다 좀 낮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가까운 데 산이 있고 그래서 활용을 잘 해야 될 거고, 이게 남산이고, 국립산림과학원에는 홍릉숲인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1호 수목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가 상당히 깊은 데고, 안 가보셨으면 좀 가보셔도 좋고, 여의도공, 옛날에 5.16 광장 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정원이 사실은 저는 좀 폭발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이게 이제 2014년에 수목원법이 정원이 포함이 되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순천만 또 태화강 국가정원이 성공하면서 더욱 그랬고, 구절주 지방정원은 아마 전북 정읍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조성 중에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복지 서비스 공간으로 한번 봐야 될 부분이고요. 산림청소가 아니면 치유농장, 또 우리가 뭐 부처 간에는 이렇게 관할이 나뉘어져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사실 거기입니다, 사실은. 2020년도에 이제 치유농업법이 제정이 되면서 조금 활기를 띠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있는 거 제가 뭐 사진을 몇 개 좀 가져와 봤고요. 국립공원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핵심 생태계니까 여기도 우리 복지 자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공간이고요. 우리가 이제 전체는 67만 헥타 정도 되지만 그 중에 한 40만 헥타가 육상국립공원이고, 육상국립공원의 사실 대부분이 산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요새 조사한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 한 80%가 국립공원도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요? 뭐 그런데 사실은 환경부 산하입니다. 지금 현재 22개가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충분히 슬라이드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산림복지진흥원에도 동반성장 지원본부가 있는데 이렇게 민간 부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조성에 이제 이제 비율이 틀리지단만 30 내지 50%, 녹색 자금은 무장의 나눔길, 임업인들이 이제 숲체험 경영님을 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전문업, 산림복지 사업이 도우미가 이게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전문업이 위탁 사업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 창업 아카데미 이런 거 해서 교육, 훈련, 이런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치유, 산림 치유나 이런 거는 아날로그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IT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 이 시대에 이거를 도외시하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거기에서 기술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산림치유에 얼마나 도움이 되게 하는 거는 또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IoT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숲과 사람과 또 주변 환경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앞으로 산림 치유나 이런 데 조금 발전시키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개념도입니다. 이게 저희가 치유원과 치유의 숲을 하나하나 우선씩 이렇게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